먼저 초대 손님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새 대표를 뽑게 됐지요. 당 대표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차기 당 대표를 맡게 된 여영국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후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가 아니고. 네네. 언제 선거입니까? 17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17일까지. 네, 18일부터 투표해서 23일 날 저녁 6시 이맘때쯤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투표를 18, 19 며칠간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이나? 네네. 무슨 투표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뭐 당원들 전체 투표니까 또 저희 당원들이 또 직장 다니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좀 시간을 주는 게 당원들 참여를 보장하는.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러면 찬성 반대 뭐 이렇게 이제 하겠네요. 혼자니까 찬반이 되겠죠. 찬반으로. 저뿐만 아니고 예. 청년 정의당을 이번에 저희들이 창당을 했습니다. 아, 그 청년 정의당 대표도 뽑고 또 부대표도 한 분 공석이라서 예. 부대표도 한 분 뽑는데 부대표는 세 분이 나와서 갱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뽑는 사람이 좀 여러 명 있군요. 청년 정의당은 뭐예요? 청년 정의당은 우리 이제 당내에 예. 청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당내 당으로 보면 됩니다. 창당을 했습니까? 네네, 창당을 하고 이번에 이제 청년 정의당 대표를 뽑는 거죠. 지금 정의당 당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등록된 당원은 예. 한 5만여 명 예. 되고 아마 투표권자는 한 2만 5천 명 내외 한 이 예. 정도 될 겁니다.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언제부터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뭐 작년 총선 이후에 예. 한 만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청년층이 그동안 정의당의 상당히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청년 정의당을 따로 만들면 정의당의 주요 지지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청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실 힘들게 살아가고 예. 있지 않습니까? 뭐 실업률도 가장 높고 예. 최근에 뭐 발표된 거 보면은 한 30% 가까이 육박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청년들의 문제를 기성세대가 대신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그동안 쭉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자기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좀 주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또 우리 당으로 봐서도 미래에 또 청년들이 우리 당을 이끌어갈 또 주역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전면으로 세우고 청년들을 조직하고 이런 주체로서 청년 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과 청년 정의당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당 안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 안의 정당.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 헌정사에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예. 아마 똑같은 행태는 아니라도 예. 그런 청년 정의당을 별도의 좀 주체로 꾸리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청년 정의당에서도 총선 때 후보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정의당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지금 개념을 얼른 이해를 네, 잘 네. 못했어요. 네, 네. 정의당 안에 청년 정의당이 있는데 네. 독자적인 정당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조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자, 아무튼 다시 좀 돌아가서 네. 그 정의당을 그동안 지지했던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성찰부터 새로운 정의당의 고민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많은 당원들이 실망하고 정의당을 떠났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 뭐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대변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또 여성을 대변하고 청년을 대변하고 이 땅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자부하면서 당을 쭉 지켜오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해왔습니다. 이런 정체성들이 사실은 흔들린 거죠. 이제 작년 총선 일정에 좀 실패하고 또 그 전에 조국 예. 전 장관 국면도 거치고 등등 하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정의당 하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정도를 지키는 정당. 그렇죠. 또 깝깝할 때 좀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쏙 후련하게 대신해주는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정당으로서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런 이제 정체성들이 좀 흔들린 거죠. 특히 이제 작년 총선이 좀 실패하고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김종철 전임 예. 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정말 이제 성추행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정의당 우리 5만 당원들 예. 또 정의당을 지지했던 한 270만 국민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좀 입혔습니다. 뭐 통렬하게 성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정의당이 새롭게 지역을 기반으로 또 노동을 기반으로 또 주요 정치 활동 공간이라는 것이 국회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도의원을 2번을 경험했고 예. 또 그 노동운동을 예. 쭉 해왔고 또 짧지만 또 국회의원 생활을 예. 해봤고 20대 하셨죠. 그래서 우리 당의 이 중요한 세계 키워드를 두루 좀 경험한 좀 당사자로서 이런 경험을 가진 예. 이런 캐릭터를 가진 예. 우리 당내 정치인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전직 의원들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저를 좀 마음을 모아서 예. 이 힘듦을 극복해 나가는데 좀 함께 힘 모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대표가 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그 뭐 찬반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네네. 뭐 과반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들은 이제 철저하게 당원 중심으로 예. 좀 하기 때문에 예. 최소한 당원들이 20% 이상 투표에 참여해야 전체 당원의 20% 이상. 최소한 예. 되어야 그게 성립이 되고요. 예. 참여한 당원들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20% 이상이 투표하고 네. 투표한 당원의 50% 이상을 얻어야 네, 네. 대표로 확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표를 20%를 안 하게 안 못하게 하면 되면 이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정의당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조국 사태 때 그리고 총선 때 그리고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정의당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물론 뭐 계기점들은 이제 그렇게 좀 됐는데 사실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하면 진보정당이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노동당이 한국 사회의 어떤 비전을 무상복지라든지 이런 무상 시리즈를 통해서 제시를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10년의 기간이었고 그 이후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좀 새롭게 이 변화되는 사회에 맞게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좀 말 그대로 좀 정체기간이었던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정의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못하면서 이제 당원들의 정체성도 좀 흔들리고 또 정의당이 참 전에는 잘 나갔는데 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좀 이제 의구심도 갖게 되고 좀 하면서 뭐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실망들을 참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가 되면 보궐선거니까 지금 저 김종철 대표 그 임기 2년의 네, 자녀 임기를 네. 재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됩니까? 1년 한 3개월 되나요? 내년 9월까지니까 뭐 어쭉 1년 반 정도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네. 정의당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우선 제가 노선을 대전환하겠다. 예, 노선 대전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좀 새로운 비전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 정치란 게 자냐 우냐 소위 좀 좌우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논쟁 큰 틀 안에 있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저희들은 뭐 꼭 여기에만 매몰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민주당마저도 뭐 언론이나 국민들은 또 진보 정당이 이렇게 칭하는 분도 있지만 뭐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예. 한국 사회에 기득권 정당화 되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으로 좀 대표되는 좀 거대한 토건 기득권 연합의 행태가 이제 더 굳건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나 또 노동약자들 또 불평등 차별 이런 문제로부터 다수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 기득권에 바깥에 배제돼 있는 이런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정치 동맹을 형성해서 이제는 한국 사회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시키겠다 예, 하는 좀 생각이고 특히 이제 디지털 노동 또 플랫폼 노동이 좀 일반화되고 계속 이제 가속화되면서 소득 체계도 좀 바뀌고 있고 예, 또 고용 위기도 닥치고 있고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지금의 노동
어제만 예. 가지고는 이 변화되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복지 체제로는 이런 변화되는 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버니 샌더스가 예. 1호 공약이 예.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예. 1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예. 국가 우리도- 일자리 보장제.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최후 이제 고용주가 되는 예.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좀 저희 이제 패러다임 변화의 첫 번째 공약이고. 기본소득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소득 절벽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좀 소득 체계를 좀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편화시킨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재명 지사식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이 낮은 복지의 개념으로 좀 애초에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를 좀 저하시키는 좀 이런 좀 우려가 상당히 예,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좀 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전체가 다 힘들다면 예. 좀 단계적으로라도 예. 도입을 해서 새로운 좀 소득 체계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 뭐 지금 LH 사태로 지금 전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동산으로 이 부를 세습하는 이런 좀 이 세습 자본주의는 이제는 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좀 제2의 토지 개혁, 그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 공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가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가구 3주택 이상은 정부가 공공이 유상으로 매입을 예. 해서 이걸 임대주택화하고, 또 지금 LH 공사나 뭐 이런 것 이런 식의 공급 방식이 아니라 예. 이제는 정부가 공공이 이제 책임지고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까지 책임지는, 그리고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식의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 좀 법을 바꿔야 된다. 공약은 그 정도 듣고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의당이 김종철 대표 성추행 파문 때문에 후보를 보궐선거에 내지 네네. 않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말씀입니까? 보궐선거. 예, 서울 네네. 부산시장 네네네. 보궐선거에. 네네. 그러면은 선거 기간에 정의당은 그래도 그 중에서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지지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우선 그 점은 제가 기조를 지난번 이제 정책 공약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제 정의당 한국 사회를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반기득권 정치동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반기득권 정치 선언을 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반기득권 정치선언.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좀 새로운 어떤 과제를 예. 제시하는 게 되겠죠. 여기에 참여하는 뭐 진보 정당이나 예. 후보를 출마한 뭐 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나 시민사회, 우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은 예. 그걸 통해서 좀 선거 방침도 정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우선 제가 그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게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이 지금도 피해자에 대해서 관련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성불평등한 이 한국 사회에 좀 성평등한 사회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전혀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제 개발 공작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권당 후보는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입장을 예. 표명한 바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반기득권 정치선언에 참여하는 예. 뭐 주체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보궐선거 방침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은 민주당은 못 도와주겠다. 그런데 반기득권 정치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당 후보든지 도울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뭐 양당 중에는 예.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 중에 혹시
그 가치를 같이 하는 정당 후보가 있다면 좀 그 의견을 한번 후보를 돕겠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도 그 기조 속에서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민주대연합의 이런 정치 구도는 사실 이제 끝났거든요. 예.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반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좀 새로운 판을 좀 짜면서 예. 그동안 사실 민주당하고 저희들 노선 많이 달랐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회 공간 안에서 예. 어떤 그 개혁 입법 과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연대를 예. 하고 뭐 꾸준히 아마 이거는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더 큰 정치 판을 만들어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정의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대표가 되시면 또 한번 나와 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만나봤습니다.